큰 틀에서 전역을 하려는 이유가 궁금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겠지. 안정적인 직장이고 계속 갈 수 있는데 굳이 왜 전역을 하려느냐. 아, 물론 그 리스크 테이킹은 해야 돼. 크게 거창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전역 계획은 없는데. 자, 조금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이래. 군대나 첫 직장을 대기업에서 시작하는 케이스는 물고기로 비유해서 수족관에 있는 거라고 보면 돼. 수족관에 있어. 그러니까 뭐 상시, 온도 잘 맞춰주고, 물도 계속 수시로 교환해주고, 때 되면 먹이 다 갖다 주고, 천적도 없고, 유유히 그냥 구경만 하면서 늘 있는 애들만 만나면서 그냥 오늘은 뭐 했니? 그러고 살면 돼. 거기서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주는 먹이만 먹고 살면 되지. 그거에 만족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그 수족관에서 살면 되고. 근데 난 살다 보니까 난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어떻게 됐냐? 어떻게 알았냐? 어느 날 문득 수족관에 새로운 물고기 하나 들어왔는데 바다에 살다 들어온 물고기가 들어온 거야. 야, 바다에 갔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물론 천적이 있어갖고 잡아먹힐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난 바다로 갈래. 그리고 바다를 가는 케이스가 전역하는 거라고 보는데, 안정적인 걸 포기하는 대신 뭔가를 어떤 선택을 하면 뭘 하나를 얻고 뭘 하나를 잃어. 세상에 얻기만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얻고 잃는 거를 내가 가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서 감안을 하고 도전한다 그러면 늘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지. 모르고 도전해서 단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이제 아까 같이 그런 수족관에 있는 비유로 얘기를 했을 때, 바다에 있다가 잡혀갖고 우연히 들어온 애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더니, 와, 거기는 뭐 넓고 뭐 먹을 것도 많고 예쁜 것도 많고 막 이런 좋은 얘기만 들은 거야. 그래서 나도 갈래 그러고 그냥 바다 갔던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후회하지. 여긴 너무 싫어. 재미없어서 싫은 거야.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애들. 여기서 적응을 못한 거지. 왜 여기 수족관 안에도 이제 레벨이 있잖아. 덩치 큰 애와 작은 애가 있고. 그래서 맨날 조 터지고 막 이러니까, 에이씨, 여기보단 저기가 나을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도망가는 애들. 구피 알지? 구피 물고기. 네. 집에서. 걔는 집에서 혼자 어항 안에 살잖아. 그럼 지가 하는 새끼도 지가 먹어.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 낳고도 자기가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그러고 비참한 삶을 살잖아. 스스로 만족 못하고.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거든 그게. 자기가 자기 삶도 제대로 못 사는데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 조직 생활? 말도 못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취업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항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 요즘에. 어항이 아니라 최소 수족관을 나가려고 그러면 다양한 물고기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안에서 조율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돼야 바다도 나가지. 바다는 고사하고 어항 안에서 자기 새끼를 먹고 있는 그 구피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뭐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군대에 나오겠다고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사는 케이스가 또 많지. 대부분의 전역자들이 그렇게 전역을 해. 여기보다 저기가 낫겠지. 왜? 여기도 적응 안 되거든 지금. 어차피 전역할 수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가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취업하는 첫 직장에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해. 그게 저 친구들은 이제 그게 군대일 뿐이야. 첫 직장에서 나오는 이유가 똑같아. 지금 저기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해야 그 다음 직장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지. 보통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아무 경험이 없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이 회사만의 일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시야가 좁아서. 나가도 똑같거든. 그러면 이 회사에서 정확하게 잘 적응을 해서 도약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도피야. 첫 직장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그런 케이스는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아. 그래서 첫 직장이 제일 중요한 거고, 첫 직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거기서 훈련을 하느냐, 무엇을 배워가지고 나오느냐,
그게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성장을 만들어낸다 이거지. 이건 근데 또 확장을 시켜보면 직장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관계도 그래. 연애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뭐 그런 측면에서 5년 이상씩 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고, 지금 저기 있는 3명은 최소한 공군에서 전역한 사람들 상위 5% 안에 들어갈 거야. 난 확실해. 많이 봤거든. 많이 봤거든. 뭐 어설프게 4년 군대에서 뭐 전투기 정비했습니다. 뭐 정비사라는 직업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전투기 정비한 거 가지고 어디 가서 어필하기 힘들어. 또 더 첨단 기종이고 좀 더 어려운 정비 기술이기는 하지만 수동적 집단이고 소비 집단이었기 때문에 기술의 습득보다는 단순 노동의 반복인 확률이 높았고, 물론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이제 생태계가 다르지. 일종의 조직 생활이라는 걸 그래도 조금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고,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는 수요 공급 법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첨단 기종이긴 하나 수요가 많지 않아요. 군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비행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군대를 처음 가야 되는 입장, 혹은 첫 직장을 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첫 직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지. 군대를 부사관을. 그리고 심지어 무슨 정비 특기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뭐 전문학교 가서 자격증을 따고 간다고 해도 특별 전형으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요즘에. 그래. 못 가. 면접을 못 봐서. 그 자격증하고 전공만 있으면 갈 수 있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야. 공군도 그걸 알아요. 민간 항공사가 자격증에 상관없이 뽑는 이유하고 같지. 자격증 있다고 뽑아놨더니 들어오자마자 나가려고 하고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지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착각하고 막 허풍만 어깨 힘만 잔뜩 들어가 있고, 그래도 어떻게 가르치죠? 장기 안 해 그런 애들. 장기가 본인은 하고 싶다 그래도 난 너 장기 안 시켜. 내가 너랑 왜 근무해? 그러고 보내버리지. 그러니 지금 준비하는 게 나중에 취업 준비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 군대 들어가는 것도. 내가 그래서 부사관도 직장으로 생각하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첫 직장, 취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공군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지. 나중에 생각이 조금 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서 공군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어디가 됐건 상관없다. 조직생활이고 첫 직장이다라는 생각. 그런 측면에서 군인이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라고 난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군대를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많이 배워서 나올 거고, 그렇게 나온다면 그 이후에 이직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와서 막 적극적으로 챙겨주고, 야 뭐 너 뭐하냐 그러고 막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없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본인 성격도 그렇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성격도 아니잖아. 이 자리에 오기도 쉽지 않았긴 할 텐데 그건 굉장히 큰 용기라고 봐요. 나는 더 적극적으로 가야지. 그래서 선배들 쫓아다니고 또 이어폰 받고, 그래서 좋은 후배가 되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하고, 그래서 좋은 후배가 됐으면 그 다음엔 좋은 선배가 되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후배가 되는 연습보다는 선배가 되는 연습이 더 어려울 거야. 근데 반드시 해야 되지. 저기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더 어려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 좋은 선배 다음에 뭐가 있을까? 좋은 아빠겠죠. 그걸 다 포함하는 좋은 선생이 돼야 돼. 좋은 자세야.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다. 처음으로. 그러게. 잘했어. 잘했고. 가능하면 전혀 네가 모르는 생소한 분야로 가는 게 일단 제일 좋다고 보고, 그걸 떠나서 거기다 하나로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이제는 슬슬 외부 기업들의 동향도 좀 파악을 해보고, 가고자, 요런 회사 관심 있다, 이런 데 가면 재밌겠다, 이런 회사를 좀 찾아보는 이제 시점이 좀 되지 않았나 싶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회사에 있으면 이력서도 한번 써서 넣어보고. 지난번에 내가 LG 얘기했었잖아. 지원 안 해? 안 할 거야?
내가 지원을 하라는 이유는 니네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라는 뜻이 아니야. 지금 네가 요즘 얘기한 것처럼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야 내가 생각보다 해놓은 게 너무 없네라는 걸 느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니네가 정확하게 인지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거기에 써야 하고 그게 인정이 된다면 지금 부족해도 거기서는 그 점을 높이 써서 너희를 채용할 수도 있어. 이거는 아무도 몰라. 그 특히 LG 같은 기업은 굉장히 도전적인 기업이야.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만 가지고 사람들을 채용을 하지 않아요. 그 정도 수준의 기업이고 거기에 컨셉이나 나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거기에 조건만 가지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기업이 아니야.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만 내가 이걸 전부 다 얘기를 해줄 수는 없지. 너희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 그런 관점, 지금 영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자각하는 그런 시기를 넘어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기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야 되거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나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 어떤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이런 조건을 구비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구나라는 걸 너희가 캐치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너희가 인지하는 순간 아 내가 지금 자격증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여기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 이게 생기지. 그러면 자신감 있게 자소서를 쓸 수가 있고 지원할 수 있어. 가능해. 그렇게 해서 지금 취업한 애들 많아. 말도 안 되는 취업 조건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 많이 들어간단 말이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애들 몇몇이 있어. 걔들이 이제 결과물 갖고 오면 내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있어. 전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가시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6세대 그 통신 이제 서비스 시작을 하면서 아주 비약적인 도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기사를 내가 오늘 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들 이런 것까지 준비를 좀 해야 돼. 이제 이런 게 조금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또 직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지금이나 과거를 봐서는 안 되고 앞으로 변화될 상황을 지켜봐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자꾸 도전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험들에 자꾸 도전을 좀 해봐야 해. 근데 이전 과거 형태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매번 내가 강조하잖아. 그지? 그래서 과거에는 뭐 어떤 하나의 부품을 이제 많이 다루어 봐야 되고 많이 알아야 하고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이랬다면 이제는 그런 건 다 기계를 시키면 돼. 아까 뭐 얘기했는 엔진이라는 하드웨어에 특화된 경험만 지금 너무 오래 가졌어, 니네가. 여기에 소프트웨어와 제어, 이쪽에 대한 지식이 너희가 필요해, 지금. 이게 두 개가 잘 어울려져서 조화가 되면 앞으로 나오게 될 수 있는 하드웨어에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야. 그 부분에 많이 투자를 좀 하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해되지?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네. 기업들을 좀 찾아보고 계속 꾸준히 찾아봐야 돼. 찾아보고 거기에 여기에 내가 지원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왜냐면 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야. 지원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기업을 알아보고 그 업무를 알아보고 자소서를 이력서를 써봐. 그래갖고 그걸 갖고 나하고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뭐 지금 이렇게 넉넉히 있을 데가 없어. 이제 물 밖을 봐야 돼 니네는. 그지? 보면서 계속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